안녕하세요. 혹시 스테이블 코인으로 점심값 내고 뭐 커피도 사고 이런 거 상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게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완전 좀 먼 미래 얘기 같았잖아요. 그랬었죠. 네. 그런데 이제는 이게 단순 투자 자산을 넘어서 진짜 우리 지갑 속 카드처럼 쓰일 날이 뭐랄까 코앞까지 온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주목할 소식이 바로 이 변화의 최전선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 세계적인 은행이죠. 스탠더드 차터드. 그리고 싱가포르의 결제 솔루션 기업 DCS. 이 둘이 손을 잡았어요.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을 직접 쓸 수 있는 신용카드 D카드라는 걸 내놓았다는 소식인데요. 이게 그냥 신기한 카드 하나 나왔다. 이걸 넘어서서요. 어쩌면 결제 시장 판도를 바꿀 수도 있는 그런 중요한 움직임이라고 하거든요. 왜 그런 건지 오늘 한번 그 속을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D카드. 네, 이름부터가 벌써 딱 디지털 시대 카드 느낌인데요. 이게 정확히 어떤 원리로 돌아가는 카드인가요? 겉보기엔 그냥 보통 신용카드 같은데 이걸로 어떻게 그 스테이블 코인을 바로 결제에 쓴다는 건지. 그리고 그 전에 스테이블 코인이 정확히 뭔지 한번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 좋은 질문이십니다. 우선 스테이블 코인 뭐 많이들 들어보셨겠지만 기본적으로는 달러 같은 실제 화폐 가치에 그 가치가 1대1로 딱 고정되도록 설계된 디지털 자산이죠. 그래서 이름 그대로 가격 변동성이 거의 없어요. 스테이블, 안정적이라는 게 가장 큰 특징이고요. 그렇죠. 안정적이다. 네. 그래서 이게 결제 수단으로 쓰일 수 있겠다. 이런 가능성이 계속 주목받아 왔던 거거든요. 뒷카드는 바로 이 스테이블 코인, 뭐 예를 들면 USDC나 USDT 같은 걸로 실제 가게에서 물건 사거나 온라인 결제할 때 쓸 수 있게 만든 새로운 형태의 결제 시스템인 겁니다. 아하. 네, 겉모습은 우리가 쓰는 신용카드랑 거의 똑같습니다. 발행은 싱가포르의 그 유명한 결제 기업이죠. DCS, 다이너스 클럽 싱가포르가 맞고요. 근데 중요한 건 그 뒤에서 거대 은행인 스탠더드 차타드가 안정적인 금융 인프라, 또 기술 지원을 팍팍 해준다는 점입니다. 그렇군요. 그냥 이름만 빌려준 게 아니네요. 그렇죠. 사용 방식은 이렇습니다. 사용자가 디볼트라는 그 전용 디지털 지갑 앱이 있어요. 이걸 통해서 자기 스테이블 코인을 관리를 하는데요. 아, 디볼트요? 그게 앱 이름인가요? 네, 맞습니다. 근데 뒷카드로 결제를 딱 하면 그 금액만큼 스테이블 코인이 실시간으로 디볼트에서 빠져나가는 게 아니고요. 아, 그런 게 아니에요. 네, 일단은 신용카드처럼 결제가 승인이 돼요. 그리고 나중에 사용자가 그 디볼트 안에 있는 스테이블 코인으로 카드 대금을 상환하는 구조입니다. 아하. 그니까 바로바로 쓰는 게 아니라 일단 쓰고 나중에 스테이블 코인으로 갚는다. 그렇죠. 기존 신용카드의 그 편리함, 선 결제 후 상환 방식을 그대로 가져가면서 갚을 돈을 스테이블 코인으로 낼 수 있게 한 거죠. 일종의 하이브리드 방식이랄까요? 이야, 이거 되게 재밌네요. 기존 신용카드 쓰는 경험을 최대한 살리려고 고민한 흔적이 보이는데요. 근데 스탠다드 차터드 같은 진짜 큰 은행이 단순히 이름만 빌려준 게 아니라 아예 금융 인프라를 직접 제공한다. 이거는 좀 그냥 제휴 이상인 것 같은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 점이 이 프로젝트의 핵심 중 하나예요. 그냥 우리 은행이 보증해요. 이 정도가 아니고요. 은행이 원래 가지고 있는 고유 역량 있잖아요. 특히 트랜잭션 뱅킹이라고 부르는 거. 트랜잭션 뱅킹이요? 좀 생소한데? 네, 이게 뭐냐면 기업들끼리 돈 주고받고 하는 거 있잖아요. 대금 결제하고 외환 처리하고 자금 관리하고 이런 복잡한 돈 흐름을 아주 효율적으로 처리해주는 은행의 핵심 서비스 영역이거든요. 아, 기업 금융 쪽이군요. 그렇죠. D카드 시스템에서는 스탠다드 차타드가 바로 이 트랜잭션 뱅킹 역량을 총동원한 겁니다. 외환 처리라든지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 자금이 오가는 거 정산해주고 또 결제 승인 후에 실제 돈이 가맹점까지 가는 그 복잡한 뒷단 프로세스 있잖아요. 이걸 안정적으로 지원하는 거죠. 사용자가 스테이블 코인으로 카드값을 딱 갚으면 그 돈 받아서 최종적으로 가맹점한테 정산해주는 과정까지 다 책임지는 겁니다. 와, 그럼 은행이 그냥 뒷짐지고 있는 게 아니라 완전 깊숙이 관여하는 거네요. 네, 그렇죠. 그리고 기술적으로 더 주목할 부분이 있어요. 바로 API를 활용했다는 점입니다.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요. 아, API 개발자분들은 익숙하시겠네요. 네, 이게 뭐냐면 서로 다른 소프트웨어나 시스템끼리 정해진 규칙에 따라서 정보를 주고받게 하는 일종의 통신 규약 같은 건데요. 스탠다드 차타드가 이 API를 통해서 자기들 가상계좌 시스템하고 DCS의 D카드 플랫폼을 아주 매끄럽게 연결했어요.
아하. 그래서 사용자 결제 정보나 스테이블 코인 상환 내역 같은 게 실시간으로 착착 연동되고요. 전체 정산 과정도 자동으로 다 돌아가게 만들었죠. 야, 이거 되게 중요한 포인트 같은데요? 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전통 금융의 거의 상징 같은 거대 은행이잖아요. 스탠다드 차타드가. 이런 은행이 웹3, 그러니까 블록체인 기반의 차세대 인터넷 환경이라고 하는 그 영역에 결제 인프라 구축에 단순히 투자하거나 구경하는 수준이 아니라 자기들의 핵심 시스템을 직접 연결하고 운영에 아주 깊숙이 관여하기 시작했다는 신호거든요. 이건 단순한 기술 협력을 넘어서는 거죠. 금융 시스템 자체가 어떻게 진화할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와, 은행의 그 핵심 시스템이랑 블록체인 기반 서비스가 API로 그냥 바로 연결돼서 돌아간다? 진짜 기술적으로나 상징적으로나 엄청난 진전처럼 들리는데요. 와, 근데 문득 궁금해지네요. 이렇게 혁신적인 시도가 왜 다른 런던이나 뉴욕 같은 금융 중심지가 아니고 싱가포르에서 가장 먼저 시작됐을까요? 싱가포르에 뭔가 좀 특별한 게 있었나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싱가포르라는 환경이 정말 결정적인 역할을 했어요. 바로 싱가포르 통화청, MAS라고 하죠. 우리나라로 치면 금융위원회나 한국은행 같은 곳인데 이 MAS의 아주 선제적이고 명확한 규제 접근 방식 덕분입니다. MAS는 꽤 일찍부터 디지털 자산의 가능성을 좀 탐색해왔어요. 특히 스테이블 코인을 그냥 투기 자산으로만 본 게 아니라 디지털 결제 토큰, 그러니까 디지털 페이먼트 토큰, 실제 결제에 쓸 수 있는 디지털 화폐로서의 잠재력에 주목을 한 거죠. 아, 결제 수단으로서의 가능성을 먼저 봤군요. 그렇죠. 그리고 그냥 주목만 한 게 아니라 2023년에 아주 구체적인 규제 프레임워크를 딱 발표를 했어요. 싱가포르 달러, USD, 유로 같은 주요 법정 화폐 가치에 연동되는 단일 통화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명확한 규제안이었습니다. 이 규제안에는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가 뭘 갖춰야 하는지, 예를 들면 자본 요건이라든지 준비금 관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소비자 보호는 어떻게 할 건지 같은 아주 구체적인 기준이랑 감독 방안이 다 담겨 있어요. 와, 되게 구체적이네요. 네, 이렇게 명확하고 예측 가능한 규제 환경이 딱 만들어지니까 스탠다드 차터드 같은 기존 금융기관이나 DCS 같은 핀테크 기업들이 훨씬 안심하고 이런 혁신적인 서비스를 개발하고 출시할 수 있는 그런 토양이 마련된 거죠. 아, 규제가 혁신을 막는 게 아니라 오히려 불확실성을 없애주면서 건전한 혁신을 막 촉진하는 그런 긍정적인 역할을 한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규제가 오히려 혁신의 디딤돌이 됐다. 이 점이 진짜 인상적이네요. 보통 규제라고 하면 뭔가 좀 막고 제약하는 이미지가 강한데 여기서는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주니까 기업들이 더 신나서 움직일 수 있었다. 이런 거군요. 네, 정확합니다. 자, 그럼 싱가포르에서 이렇게 성공적인 첫 발을 뗀 데카드.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될까요? 싱가포르 넘어서 다른 나라로도 갈 계획이 있겠죠? 네, 당연히 그 글로벌 확장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스탠더드 차터드랑 DCS는 싱가포르에서 운영해본 경험을 바탕으로 다음 타겟으로는 홍콩이나 영국 같은 다른 주요 글로벌 금융 허브들을 보고 있어요. 아, 홍콩, 영국. 네, 이 지역들도 금융 인프라 잘 돼 있고 또 디지털 자산이나 핀테크 혁신에 대해서 상당히 좀 열려있는 곳들이니까요. 하긴 그렇겠네요. 물론 시장에 이미 스테이블 코인을 활용하려는 시도들이 없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글로벌 암호화폐 거래소 OKX가 내놓은 그 OKX 페이 카드라든지 아니면 동남아시아의 슈퍼앱 그랩 아시죠? 네, 알죠, 그랩. 거기서 운영하는 그랩페이 같은 경우도 직간접적으로 디지털 자산을 결제에 연결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거든요. 네, 그런 시도들이 있죠. 하지만 데카드가 가지는 그 차별점, 이게 뭐냐면 바로 스탠다드 차터드라는 진짜 글로벌 최상위권 은행이 직접 참여하고 지원한다는 점입니다. 이건 그냥 기술적인 구현을 넘어서는 거죠. 제도권 금융의 신뢰성, 안정성을 딱 확보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아주 큽니다. 이런 강점을 바탕으로 데카드는 앞으로 글로벌 스테이블 코인 결제 네트워크에서 아주 중요한 플레이어로 성장할 가능성이 충분하다 이렇게 평가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싱가포르라는 한 지역에서의 어떤 시도가 아니라 핀테크, 은행, 블록체인 기업을 다 연결하는 스테이블 코인 경제, 스테이블 코인 이코노미라는 더 큰 생태계를 만들려는 장기적인 비전의 일부로 봐야 합니다. 아, 그냥 스탠다드 코인 되는 카드 나왔네. 이게 아니라 은행, 핀테크, 블록체인이 다 융합된 어떤 새로운 경제 생태계? 그걸 만들려는 큰 그림의 시작이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와, 근데 여기서 약간 근본적인 질문이 떠오르는데요. 스탠다드 차터드 같이 이렇게 크고 안정적인 전통 은행이 왜 굳이 아직 뭐 변동성이나 규제 이슈가 완전히 사라진 것도 아닌 이 스테이블 코인 시장에 이렇게 직접 뛰어드는 걸까요? 그냥 기존에 잘 돌아가는 카드 결제 시스템 있잖아요. 그걸로는 부족했을까요? 도대체 뭘 얻으려고 하는 걸까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시고요. 아마 많은 분들이 제일 궁금해하실 부분일 거예요. 이게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가 작용하는데요. 첫 번째는 이건 뭐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인데 탈중개화에 대한 대응입니다. disintermediation이라고 하죠. 탈중개화요? 네, 핀테크 기업들이 막 더 빠르고 싸고 편리한 서비스 내놓으면서 기존 금융기관들의 영역, 특히 결제나 송금 같은 부분을 엄청 빠르게 잠식하고 있잖아요. 그쵸. 요즘 뭐 송금 앱 같은 거 보면 은행보다 훨씬 편하죠. 맞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전통 은행들도 그냥 뭐 과거 방식만 고수하고 있을 수는 없는 거죠. 혁신 안 하면 도태될 수도 있다. 이런 위기감 속에서 새로운 기술을 받아들여서 경쟁력을 유지하고 또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려는 좀 절박한 노력이라고 볼 수 있어요. 아, 생존 전략이군요. 그렇죠. 두 번째 이유는 블록체인 기술 그 자체의 잠재력 때문입니다. 은행들이 이제 블록체인을 단순히 뭐 암호화폐 만드는 기술, 이걸 넘어서서 고객 데이터 관리나 결제 네트워크 운영 같은 거를 더 효율적이고 투명하고 안전하게 만들 수 있는 기술이라고 판단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의 금융 인프라를 아예 블록체인 기반으로 업그레이드 하려는 그런 전략적인 투자, 뭐 이런 셈이죠. 미래를 위한 투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게 어쩌면 가장 중요한 이유일 수도 있는데요. 스테이블 코인을 더 이상 그냥 디지털 자산 중에 하나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결제 언어, 페이먼트 랭귀지로 인식하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결제 언어. 네, 특히 국경 간 거래에서요. 지금의 그 복잡하고 느리고 비싼 송금 결제 시스템을 혁신할 수 있는 엄청난 잠재력을 본 거죠. 마치 인터넷이 정보 전달 방식을 완전히 바꿨듯이 스테이블 코인이 돈이 오가는 방식 자체를 바꿀 수 있는 그런 언어가 될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미래 금융의 표준이 될지도 모르는 이 새로운 언어 경쟁에서 주도권을 절대 놓치지 않겠다. 이런 전략적인 포석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결제 언어. 와, 이 표현이 확 와닿네요. 마치 뭐 영어가 국제 공용어처럼 쓰이듯이 스테이블 코인이 글로벌 금융거래의 어떤 표준 언어가 될 수도 있다. 이런 가능성을 본다는 거군요. 그렇다면 이건 지금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쓰는 뭐 위사나 마스터카드 같은 거대 카드 네트워크 중심의 결제 시스템에도 엄청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이런 뜻으로 봐도 될까요? 와, 진짜 그런 세상이 올 수도 있을까요? 정확히 그 지점을 짚으셨습니다. 네. 현재 글로벌 카드 결제 시장은 뭐 아시다시피 위사, 마스터카드 이 두 거대 기업이 거의 뭐 독과점하고 있죠. 우리가 카드 긁을 때마다 이 네트워크를 거치면서 결제가 승인되고 또 은행이랑 가맹점 사이에 복잡한 정산 과정이 이루어지고 그 대가로 수수료가 발생하고요. 네, 그렇죠. 수수료가 꽤 되죠. 그런데 스테이블 코인은 이론적으로 이 구조를 완전히 흔들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블록체인 네트워크 위에서 개인 간, P2P나 또는 기업 간에 직접 스테이블 코인을 주고받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중간에 거쳐야 하는 중개 기관 수를 확 줄일 수 있겠죠. 아, 중간 단계를 건너뛴다. 그렇죠. 이게 곧 뭘 의미하냐면 결제 처리 속도를 거의 뭐 실시간에 가깝게 만들고 특히 국경 간 거래에서 발생하는 그 높은 수수료를 아주 획기적으로 낮출 가능성을 의미합니다. 게다가 모든 거래 기록이 블록체인 위에 투명하게 다 기록되고 검증 가능하니까 정산 과정의 투명성이나 효율성도 높일 수 있고요. 와, 수수료 낮아지고 빨라지고 투명해지고 장점이 많네요. 네, 그래서 일부 전문가들은 스테이블 코인이 단순히 그냥 또 다른 결제 옵션 하나 추가되는 게 아니라 아예 현재 위자 마스터카드 네트워크를 대체하거나 적어도 아주 강력하게 보완하는 넥스트 위자 레이어? 차세대 결제 인프라의 기반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까지 전망합니다. 넥스트 비자 레이어. 와. 물론 뭐 기술적으로 아직 확장성 문제라든지 서로 다른 블록체인끼리 어떻게 호환시킬 거냐 하는 문제, 그리고 국가별로 규제는 어떻게 조율할 거냐 등등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남아있는 건 사실이에요. 네, 현실적인 문제들이 있겠죠. 하지만 중요한 건 이겁니다. 스탠다드 차터드와 DCS D카드 출시는 이런 거대한 패러다임 전환이 더 이상 뭐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라 아주 구체적인 서비스 형태로 우리 눈앞에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걸 보여주는 매우 강력한 신호탄이라는 거죠. 이론적인 가능성이 이제 실제 서비스로 구현되기 시작한 겁니다. 와, 정말 생각보다 훨씬 더 거대한 변화의 시작일 수도 있겠네요.
그냥 스테이블 코인으로 커피 사 마시는 일상이 편리함을 넘어서 어쩌면 수십 년 동안 이어져온 그 글로벌 결제 시스템의 근본적인 변화를 예고하는 것일 수도 있다니 정말 놀랍습니다. 특히 스탠다드 차터드 같은 진짜 주류 중의 주류 금융기관이 이 흐름에 직접 뛰어들었다는 이 사실 자체가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기술이 이제 음지나 쉬렴씨를 벗어나서 제도권의 중심으로 들어오고 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아닐까 싶습니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디칼드는 그동안 주로 암호화폐 거래소 안에서 사고 팔거나 아니면 일부 기술 좋아하는 분들이 쓰는 디파이, 탈중앙화 금융 서비스 같은 좀 제한적인 영역에 머물러 있었잖아요, 스테이블 코인이. 이걸 실제 상거래 결제라는 아주 거대한 주류 시장으로 끌어올린 매우 상징적이고 의미 있는 첫걸음입니다. 막연하게 느껴졌던 그 웹3 기술이 어떻게 우리 일상적인 경제활동, 즉 결제와 구체적으로 만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정말 스테이블 코인 에브리데이 라이프라는 말이 현실이 될 날이 그리 멀지 않아 보입니다. 네, 오늘은 스탠다드 차터드와 DCS가 싱가포르에서 선보인 스테이블코인 신용카드, D카드를 중심으로 해서요. 디지털 자산이 어떻게 실제 결제 수단으로 진화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게 전통 금융과 결제 시장 전체에 어떤 파장을 던지고 있는지 좀 깊이 있게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거대 은행이 스테이블 코인을 품었다는 이 소식은 어쩌면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르게 결제의 미래가 블록체인 위에서 새롭게 쓰여지고 있다는 아주 강력한 예고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D카드의 시작은 싱가포르지만 이 혁신의 불씨가 앞으로 전 세계로 어떻게 퍼져나갈지, 또 어떤 예상치 못한 새로운 서비스나 변화를 만들어낼지 계속 주목해보는 것이 정말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이 스테이블 코인 기반 결제의 미래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이게 단순히 편리한 기술적 진보일까요? 아니면 지금의 금융 질서를 근본적으로 뒤흔들 그런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을까요? 오늘 저희 이야기 들으시면서 한 번쯤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